젤렌스키 초기 평화 공약 장기화된 전쟁과 변화하는 동맹의 직면. 2009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돈바스 전쟁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6년 전 취임 연설에서 젤렌스키는 우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돈바스에서의 적대 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는 이를 이상한 질문이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우리 영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저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확언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화가 올 수 있다면 지지명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 직위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토를 잃지 않고 말이죠. 그는 또한 역사는 불공평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지만 이 전쟁을 끝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사용자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려는 노력을 비판하고 충격적인 요금, 굴욕적인 낮은 임금과 연금 높은 물가 고용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취임 연설을 마무리하며 저는 평생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제 적어도 그들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년 후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하면서 돈바스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의한 합병 국민투표에 따라 거의 4개의 동부 지방을 잃었지만 러시아는 아직 이 지역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이상의 광범위한 전쟁 끝에 평화 협상이 진행 중이며 러시아의 요구 사항에는 현재 영토 현상 유지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담은 명확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과정에서 철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 지지 변화에 대한 우려 한편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미콜라 크냐지츠키는 폰티엑 뉴스, 폴란드에서 반우크라이나 후보들이 상당한 수혜표를 얻었다고 말했으며 그는 이를 걱정스러운 이유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간행물은 폴란드에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그룹에 대한 지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치인이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크냐지츠키는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대하는 그제곳이 브라운에게 6%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브라운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짓밟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브라운은 반우크라이나 시위를 조직한 슬라보미르 멘첸과 함께 2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익 지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또한 이러한 극우 정치인들이 2차 선거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가장 선호하는 후보 중 한 명인 카롤 나웽치님 이르스키 기사에서는 법과 정의당의 카롤 나미슬로프스키도 언급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며 그가 당선되면 바르샤바와 키이우 간의 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폴란드에서 1차 대선이 치러졌으며 집권 시민연합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와 앞서 언급된 법과 정의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러시아에 업그레이드된 SU-57 스텔스 전투기 공개. 이번 주 러시아의 통합 항공기 제작사 UAC는 수호의 설계국을 통해 SU-57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주요 특징을 공개했습니다. 이 버전의 특별한 개선 사항 중 하나는 스텔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 AI입니다. SU-57은 스텔스 고속 및 다양한 임무를 위해 설계된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가장 발전된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넓은 기체는 초음속 비행 중
공기역학적 양력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애프터버너 없이도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진정한 5세대 분류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모든 온보드 시스템은 AI 지원을 받아 다닐 버튼으로 시스템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화는 비행 전 점검 절차를 단축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킵니다. 수-57 전투기는 업그레이드된 엔진 세턴 AL-31로 알려진 엔진을 장착하여 더 큰 추력과 더 나은 연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평평한 동체 디자인과 내부 무장창은 레이더 단면적을 줄여 스텔스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수-57의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 또한 표적 탐지 범위와 상황 인식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수-57은 단순히 개선된 버전이 아니라 새로운 항공전자 장비, 고급 추력, 벡터링 엔진 전장 연결 기능으로 재장비된 세대적인 도약으로 간주됩니다. 수호이의 자동화된 시스템 점검 및 AI 기반 조종사 지원 기능 통합은 러시아 공군 교리에 더 큰 변화를 반영합니다. 수-57은 스텔스를 유지하기 위해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무장창은 15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K-77램 공대공 미사일과 다양한 고정밀 공대지 탄약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항공기는 근접 전투를 위한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안 밀리타리에 따르면 내부 무장창 디자인은 레이더 단면적을 줄여 수-57의 적 레이더에 탐지되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u-57의 ASR 능동 전자 스캔 어레이 레이더는 400km 이상의 거리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탐지 및 추적 IRST 시스템은 스텔스 표적을 탐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밍 및 레이더 기만과 같은 통합 전자전 방어 시스템은 패트리어트 또는 S-400과 같은 고급 방공 시스템에 대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혁신적인 방공 서방에서 더 많은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고급 방공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수백만 달러짜리 시스템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무인 항공기 UAV가 우크라이나 도시에 공격하기 전에 요격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은 7대의 샤헤드 팸3식 UAV를 격추했습니다. 샤헤드 UAV는 방공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러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드론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발물을 싣고 있으며 요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수천 대의 샤헤드 UAV를 전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함께 때를 지어 발사될 경우 가장 진보된 방공 시스템조차 압도하여 F-1석 전투기와 같은 고가치 군사 자산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UAV가 러시아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2025년 5월 9일 승리의 날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올해 모스크바 퍼레이드에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많은 자주포와 자폭 UAV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최근 평화회담이 재개되었다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미카제 UAV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상공을 날아다니며 군사 기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같은 서방의 첨단 무기는 개별 샤헤드, 웨이브와 러시아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고 각 샤헤드, 웨이브는 약 26천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임무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자원 낭비로 간주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무기 이전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유럽 파트너들은 현재 키이우에 더 많은 미사일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우크라이나 115여단 병사들은 UAV를 격추하기 위한 자체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픽업 트럭의 측면과 테일게이트를 제거하고 차량 장착 14mm 기관총을 작동시키기 위한 페달이 장착된 회전 의자로 교체하여 UAV 사냥 차량으로 개조했습니다. 사수는 차량 내부에 앉아 기관총을 사용하며
열화상 화면은 머리 위 목표물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다른 병사는 다가오는 드론에 파란색 레이저 빔을 비추어 궤적을 표시합니다. 예광탄은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노란색 줄무늬로 빔을 따라가고 빈탄피는 활주로에 떨어집니다. UAV를 격추한 후 교전은 14초 동안 지속됩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명중 여부에 관계없이 발포하는 순간 러시아의 반격 대상이 되므로 즉시 전장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신속하게 엄폐해야 합니다. 많은 러시아제 UAV는 시속 약 20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샤헤드 2538 버전은 최대 속도를 3배로 늘릴 수 있어 우크라이나 UAV 요격 부대의 임무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유형의 드론은 비행 중 방향과 속도를 변경할 수 있어 격추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방공 포대장 볼로디아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것은 UAV가 비행 속도를 변경할 때입니다. 속도가 계속 변하면 요격 지점을 설정하고 목표물을 맞히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아는 각 진영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쟁에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샤헤드의 연료 탱크 엔진 또는 탄두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우리도 전술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열화상 화면과 기관총을 설치했습니다. 열화상 기술은 탐지 범위를 3km로까지 확장할 뿐만 아니라 위장 노력을 무력화하고 정확도를 향상시켜 사수가 UAV의 엔진과 같은 중요 부분을 맞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전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어력을 향상시키면서 러시아는 더 많은 미끼 드론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 SEM 카드를 사용하여 전선을 넘은 후 비행 경로를 변경하고 무인 시스템에 전자전 시스템을 장착하여 요격기를 혼란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서방 지원 증가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수미와 하르키우와 같은 도시들은 대규모 공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8개의 시스템을 보충하기 위해 123억 파운드의 10개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더 구매하려는 이유입니다. 평화 전망 및 반경 논쟁 분석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분석을 바탕으로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ISW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관계없이 모스크바의 궁극적인 목표는 키이우 당국의 완전한 항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SW 연구원들은 러시아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을 때 분쟁 종식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